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앞서 앞으로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약간 정치 방송에 대한 다이제스트 같은 코너를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치 이슈 뭐 하나만 딱 짚어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22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름답고 쫀쫀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그리고 국짐에 지금 있는 그 혼란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토막토막 다이제스트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결을 예외 조항을 표결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1개 당원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1개 당원 조항 개정에 찬성은 422명, 84.23%로 과반을 기록하면서 당원 개정이 가결됐습니다. 사실 이 중앙위원회나 정국위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뭐 대의원 비율도 높았고요. 이재명 대표 지나온 21대 안에서도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수박만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득표율이 20%가 올라간 거야. 어쨌든 어제 중요한 거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요 당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뭐 추가로 어떤 이제 규정을 바꾼다기보다는 당무위에서 이 사태에 대한 규정 자체를 예외를 둘 수 있다 정도로만 간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거를 갖다가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마치 당규 개정을 개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레기들과 이직들이 이재명 독재다 이 난리를 쳐가지고 수박들도 그렇고 수박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당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할게, 그때 가서 한 번 더 토론할 거야 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현행 당무위 안에서 이재명 대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용감한 수박은 고민정 하나 정도. 고민정도 요즘 수박 반통이에요. 네. 네. 왜냐면 항상 앞으로 상임이나 이런 거 국회 안에 돌아다닐 때 옆자리에 추미애가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운 요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는 이거 개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이 자체가 나서서 아니 그러면 갑자기 만약에 연임했을 때 윤석열 갑자기 내려오면 어떡하냐. 윤석열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만둘지, 언제 어떻게 될지. 뭐 그만둔다고 하는 게 꼭 탄핵이 아니라 하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사람 일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국장 치를 수도 있는 거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그걸 왜 국장으로 해? 국장을 치러주고 아무도 안 가면 되지. 자, 아무튼, 민주당의 또 하나의 과제였던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길을 현재 열어놨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요걸 살짝 덮고 있는 뉴스가 이제 어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어요. 11대 7이 합당하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박 색깔이 돌아왔다, 막 이러고 막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는데. 본색을 드러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11대 7을 지켜서 합의를 봐갖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한 거고요. 지금 국회 일정은 이달 안에 완벽하게 다 치러갖고 준비를 하겠다. 그 전까지 합의를 해갖고 오길 바란다라고 이걸 이제 양당이 협의에다가 또 남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국회법 시안으로는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이 국회법을 어겨서 미뤄진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맘 같으면 어제 오후에 하든지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우원식 의장이 안 한다 소리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 이달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따지면 24일이나 25일 전에는 어떻게든 의결이 끝나야 된다. 상임위원장 임명이 표결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시한을 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원내 대표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못을 박아준 거죠. 그래서 2시간 동안 만났대요. 만났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절대 물려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17개, 18개 전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데 무슨 소리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11개는 나머지 7개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마셔라. 라고 끝까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러고 가서 이제 추경호가 자폭을 했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상임위 배분은 끝났으니까 의장을 뽑거나 이런 데 대한 내부적인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총회 하지 맙시다라고 백지화를 해버린 거죠. 이건 뭐냐면 안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7석 배분되어 있는 상임위원장 후보조차도 안 뽑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안 할 거니까 민주당이 하세요라고 내주는 꼴이다라고 당 내부에서 중진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은식 국회의원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나? 이미 시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잘한다고? 오늘 표결을 하나 24일 날 표결을 하나 어차피 국회 일정 마치고 이제 민주당 뜻대로 흘러갈 거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국짐이 들어와 갖고 깽판 치는 것보다 정청래 의원처럼 권성동 의원 안 나오셨어요? 누구야? 김도부 의원인가? 맞죠? 김도부 의원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갔지? 여의도 방황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이런 것처럼 없으니까 얼마나 일이 잘 되냐고.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일주일 동안 우리끼리 11개 상임위에서 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라 이거지. 표결을 하러 오든 말든. 그때는 안 들어와도 올 것이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묘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힘당이 없는 상황에서 이 특검, 이 국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특검은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입니다. 종합특검. 요거 이제 표결 붙이기 위해서 부의할 거고 그 전에 앞서서 이와 상관없이 2개의 국조를 현재 진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혜병 국조하고 양평고속도로 국조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아마 22일 이후에 아마 개최를 할 것 같아요. 양쪽 다. 특히 최혜병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성근 사단장부터 시작해갖고 이종석 국방장관, 그 다음에 박정은 그 당시 수사팀장, 유재현 팀장까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번에 이제 명령을 받아서 부하를 집어넣던 7포병대 대대장까지 전부 증인 채택이 됐고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확정을 받아놨어요.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나온다는 거죠. 유시원까지. 네, 유시원까지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청문회를 먼저 하는 거야. 얘네들이 오든 안 오든 순간에. 근데 만일에 이게 중계 중인데 국짐에서 한 명도 안 오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이걸 진행해 버리게 되면 치명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24일이나 5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한 표결 시한으로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도 결론적으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청문회가 시작되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쟤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혜병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러면 쟤들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다 잃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먼저 들어가자라고 하는 내부 의견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기다려주는 게 맞고 안 들어오면 명분 실컷 샀고 청문회 실컷 중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일 날 이렇게까지 해도 안 오니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지적해주는 정치평론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